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는데 2019년 6월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해요. 출고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전시장에 가서 내가 시승을 해볼 만한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지금 벌써 8, 9년 만에 풀체인지예요. 8, 9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8, 9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다는 거는 레인지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랜만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가 나왔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이후에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차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뭐 지금 대충만 살펴봐도 이게 뭐 벨라인지 이보크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최상위 트림을 내가 구매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트림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에서 봤을 때 진짜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됐든 뭐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간에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국 사람이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랜드로버가 벤츠나 BMW처럼 이렇게 판매 대수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보크 신형 같은 모델이 막 돌아다녀도 뭔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지 원래 저 차가 저렇게 이뻤나? 이런 정도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보면 뭔가 두껍고 두텁다 이런 느낌이 나고 풀체인지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막 관심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네라는 느낌이지 벨라가 계속 생각이 나서 뭐 이거 손잡이도 그렇고 근데 이게 꼭 눈이고 여기 혓바닥 같네요. 혓바닥 같이 생겼고 뒤에도 아주 그냥 납작하게 보이는 게 요 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가서 타볼 만한 차종이 아닐까. 지금 벤츠 GLC, 뭐 BMW X3, BMW X4 이렇게 뱀비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우디 Q5가 뭐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아우디 Q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디자인이 막 엄청 좋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충분히 그 경쟁의 가격대에서 이제는 더 비싼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보크가 진짜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맨날 우리가 봐왔던 흰색 말고 이런 사진을 봤을 때는 차가 진짜 단단하고 묵직해 보이네요. 여성 오너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들이거든요. X3나 GLC 같은 경우에는 X5, GLE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뭔가 차가 좀 많이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큰 차, 커 보이는 차 이런 차를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만 이렇게 커 보이는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번호판이 없으니까 조금 희한하네. 번호판이 이렇게 딱 달았다고 치면은 이보크가 상당히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볼보에서 봤던 것처럼 무선 충전도 이제 들어가고 근데 외관 디자인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동영상이 아닌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한 장 그냥 대충 한 요런 속도로 넘기고 마는데 지금 이보크 같은 경우 뒷모습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면부나 전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일단 뭐 이런 예쁜 거리는 뭐 한국에도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이 배경 사진 때문에 이 사진을 계속 보게 되는 건 아니고 은색이 은근히 괜찮네요. 은색도 은근히 괜찮고 기어 노브도 그렇고 공조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벨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량에는 기어 노브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긴 또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 게 특이하네요. 스타트 버튼을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모니터도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모니터 각도 조절이 된다. 트렁크 공간이 뭐 기존보다 꽤나 늘었으니까 이런 트래블백 2개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겠죠? 근데 폭스바겐 티구안 트렁크 사이즈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BMW X3랑 벤츠 GLC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은데 타이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감싸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노면 소음이 꽤나 중음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국내 차량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벤츠랑 BMW는 여기가 이제 일자로 막혀 있는 타입이고 바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됐다. 노면 소음이 얼만큼 들려오는지 고속도로 시승을 반드시 해봐야겠다. 노면 소음은 어떤 차든지 럼플렛 타이어나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오는데 그 타이어 소음이 우 하고 들어올지 빠 하고 들어올지 하 이렇게 들어올지는 타이어의 특성과 실내에서 방음을 얼마나 잘 해놨는가, 방음 밸런스를 얼만큼 잘 맞췄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제규어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음 밸런스 진짜 못 맞춰놨어요. 그리고 BMW X3도 방음 밸런스 별론데 벤츠 GLC가 그나마 방음에 대한 밸런스는 아주 좋은 차량이거든요.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느냐,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거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보 XC60이 또 2급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 XC60이 소음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 차량이다 보니까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중간 이상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시트 폴딩 이제 이런 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시트 폴딩이 되는 차량들, 우리 뭐 과속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시멘트 두두두두두 해놓은 데 있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 여기서 뻑뻑뻑뻑 하고 공명음 같은 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시승차를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엔진룸이 뭐 눈이 아파갖고 뭐를 얘기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보크의 디자인을 봤을 때 이 두터워 보이는 전면 모습, 이야, 이 진짜 엄청 예쁜데요. 풀체인지 모델, 이거는 진짜 한 대 가지고 있으면은 마실 다닐 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기존 세대 모델이 고속도로 승차감이나 고속도로 주행 질감, 고속도로 소음 이런 게 좀 별로였는데, 그리고 가격도 그때는 굉장히 비쌌고, 지금은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4기통 디젤, 4기통 가솔린, 가격이 6천만 원대에서 한 7천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구매할 수 있는 뭐 BMW X3, X4, 벤츠 GLC, GLC 쿠페, 그리고 볼보 XC60, 요런 차들이 경쟁 모델이 될 거고, 아우디 Q5가 오히려 좀 이런 경쟁 모드에서 좀 처지는, 우리나라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지만 판매해도 좀 처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언급했던 모델들 중에 볼보 XC60이랑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사이즈로 봤을 땐 가장 커 보이게 느껴질 것 같은데, 럭셔리로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가장 럭셔리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고장, 불량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슈가 됐었고, BMW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슈가 터질랑 말랑, 뭐 주행하다 뻥 막 이러면서 뭐 냉각수 호수가 뭐 끊어졌다 뭐 이런 이슈가 터질랑 말랑 하는 단계인데, 이 차량이 나오자마자 초기 불량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장고장이 많다, AS 센터가 부실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뭐 좀 씌워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레인지로버, 제규어, 랜드로버 이 차들의 할인이, 기존 모델 할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풀체인지가 9년 만에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아주 멋진 디자인을 하고 나왔다고 해도, 나오자마자 사전 계약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차 잘 아시는 분들, 차 잘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평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이드미러가 이 차량 디자인에서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고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이런 사이드미러 풍절음 와 하고 넘어가느냐, 와 도도도도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고속도로 주행을 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가 뭐 시내 주행에서는 기존 모델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뭐 워낙 포스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뭐 허접하다고 해도 이미 이런 보여지는 걸로 좀 먹히는 그런 차종이니까 고속도로가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전기장치 오류가 기존에 나왔던 모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불량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차량과 또 매칭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는 20대 30대 초반 뭐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이, 제가 그 나이 때 진짜 비싼 차를 사봐야 한 6천만 원대까지만 가도 부담스러웠고 4천만 원대 정도가 이제 평균이었다고 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구매력이 있어요. 구매력이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의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삶의 질과 지금 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고, 예전 여성들의 구매력과 현재 여성들의 구매력이 자동차 이 시장에서 꽤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초기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뻘짓만 안 했다 하면 충분히 뭔가 지금의 레인지로버 이미지를 반전시켜줄 만한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 옵션을 막 집어넣으면 이런 훌륭한 인테리어도 나오는데, 이 차량은 적정선에서 인테리어 맞춰서 가격을 좀 낮추는 게 메리트 있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가 좀 가죽이나 이런 고급 소재로 마감 안 된 게 조금 일반 기본 모델에서는 아쉬움도 있을 거긴 한데, 경쟁 브랜드의 제품들을 봐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풀체인지 9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을 때 앞으로 한 7년, 8년 정도는 최소한 모델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풀체인지 주기가 좀 길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전시차, 시승차가 이제 쫙 깔려 있는 상태이니까 저도 빠르게 이제 시승 리뷰를 준비를 하고, 레인지로버 이보크 어떻게 나왔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뒷좌석은 좁죠. 굉장히 좁았는데 앞좌석 시트랑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훌륭했었거든요. 이번 모델은 6천에서 7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는 건 럼플렛 타이어가 빠졌다, 이걸 보는 거니까 옵션, 가격, 경쟁 모델과 뭐가 더 매력적인가, 디자인, 남의 시선, 하차감, 어떤 거를 생각을 해도 이 가격대에 이런 차량 저는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요. 참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옵션을 많이 넣고 싶은, 특히 이 시트 컬러가 버건디인지 모카 브라운인지 실제로 봐야겠지만 아주 탐이 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차량은 뒷좌석 공간 굉장히 좁은 차량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GLC X3 이런 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X1 그리고 XC40 이런 차 급보다 조금 좁을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레인지로버에서는 이게 중형급 SUV가 아니라 소형급으로 속하는 거거든요. 이보크, 벨라, 스포츠, 보그 이런 식으로 가장 좁은 SUV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뒷좌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만한 차종은 아니고,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도 자녀가 어린 경우, 초등학생이 아닌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 젊은 구매층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주로 혼자 타시는 분들, 주로 2명이 타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그런 SUV 같습니다. 요새는 세단보다 워낙 SUV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때도 카메라로 후방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은 적용될지 안 될지 그것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전기차들을 봤을 때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급조된 모델처럼 트렁크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모델이 없는데 앞으로 나올 이보크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6, 7천만 원대 차량이고, 우리나라 조건을 봤을 때는 가솔린이나 디젤이죠. 가솔린이나 디젤인데, 예전에 판매 대수가 한 8대 2 정도 됐다고 치면,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특히 2019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디젤이 65%, 가솔린이 한 35%,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2019년에 국제 유가가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기름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최근의 분위기, 엊그제부터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유류비에 따른 디젤과 가솔린의 판매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디젤을 선택할 것인가 가솔린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차를 사면서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디젤을 구매하든 가솔린을 구매하든 어차피 둘 다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밖에서 들릴 때는 시끄러울 거예요. 국산차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는 차만 주력으로 판매하는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엔진 소리는 시끄러울 거다, 방음하고 타면 되니까 내가 필요한 차를 구매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승차를 빠르게 좀 준비해서 늦어도 8월달까지는 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양한 좋은 방송이 오토소닉스 채널에 준비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